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까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내용은 수직으로 만나는 게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y는 ax 더하기 b,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y는 a'x 더하기 b'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네. 오케이? 그리고 일반형도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꼴이야.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네. 근데 이거 되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연립방정식 할 때 다 이런 표현을 했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인정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4가지 관계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남. 한 점에서 만남. 우리 지금 만나. 한 점에서 만날 관계는 뭐예요? 이제 한 점에서 만날 관계. 이제 연립방정식이 연립들이 된다. 요 경우일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 점에서 만나겠어? 기울기가 다르다. 달라야 돼요. 맞아.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이게 언젠간 가다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오케이?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간 만나. 인정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인 관계는 어떨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기울기가 같을 때.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랐어야 돼. 인정하죠? 네.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가 같으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상태에서 y 절편 값이 달라지면 평행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였고, 일치한다. 일치할 관계는 뭐였어? 다 같아. 기울기도 같고.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고. y 절편도 같으면 일치한다 얘기할 수 있었죠. 네 번째는 이제 수직인 관계인데, 수직일 때는 어떨 때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기울기끼리의 곱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증명해줄게. 일단 두 함수를 y절편을 0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y는 ax와 y는 a'x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평행 이동을 적당하게 시켜서.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점 좌표를 1로 잡아줄 거야. 그럼 요 점 좌표는 1,a가 되는구나 라고 봐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요 점 좌표는 1,a''이야 라고 봐줄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럼 요 길이 같은 경우는 루트 1 더하기 a 제곱이 되죠. 요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a 프라임 제곱이 돼. 그리고 요 길이는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절대값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네. 근데 얘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계산해주면 1 더하기 a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프라임 제곱이 되고, 얘를 제곱한 거 전개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a 프라임 더하기 a 프라임의 제곱이 돼. 그 다음에 a 제곱 날려주고 a 프라임 제곱 날려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인 걸 유도해 낼 수가 있다고. 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 길이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지만 연립방정식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몇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한 개. 그렇지, 해가 한 개. 왜냐면 교점 좌표라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였으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평행한다는 거는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겨요. 그래서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라고도 봐줘요. 해가 없을 때.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조건인 거야.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건 해가 몇 개? 무수히만. 무수히 많다. 해가 무한개.
왜냐면 모든 점이 다 교점이니까. 그다음 마지막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의미가 없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따로 외우진 않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 점에서 만나고 평행하고 일치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 관계일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A'분의 A가 B'분의 B랑 다르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행이랑 일치한다까지 설명을 해놓고 할게요. 평행한다는 건 해가 없다였지. 네. 그럼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x 더하기 y가 1이야. 근데 만약에 2x 더하기 2y가 3이래. 그래서 너희가 x를 소거하기 위하여 2배씩을 했어. 그래서 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둘 다 없어져요. 둘 다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2x 더하기 2y가 3인데 2x 더하기 2y가 2가 될 수 없잖아. 네. 3이면서 동시에 2일 수가 없잖아. 네. 맞아?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쓰냐?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얘분의 얘가 같고 사실 잘리는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뭐라고? 아니에요. 다르면 안 만나. 평행해진다 관계를 만족하게 돼. 해가 안 생겨. 오케이? 여기까지 나와? 아니 안 나와? 아니 저 위에 저기 안 나요. 여기 안 나와? 거기 싹 안 나요. 남친이 위해서 기사하고 남친이 위해서 자, 그러면 일치한다도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2야. 네. 그러면 소거를 하기 위해서 2배를 했더니 식이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지. 네. 그럼 이건 2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밖에 안 준 효과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는 걸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상수항분의 상수항까지가 전부 다 같으면 일치해진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게 이제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둘이 같은 게 같아진 상태에서 기울기 역할이 됐구나. 수직어로 만난다는 건 둘 다 얘네들을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끼리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의 합이 0 나오면 돼로 정리가 돼요. 증명 한번 하자면은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에다가 얘를 B로 나눠준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B 프라임 y는 꼴로 고쳐주면 B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나와. 그러면 기울기가 B분의 마이너스 A가 되고 B 프라임분의 마이너스 A가 돼서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가 돼요. 그럼 마마니까 뿔뿔 고쳐주고 BB 프라임을 양변에 곱해주면 AA 프라임은 마이너스 BB 프라임 넘겨주면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인정하죠? 네.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쓸 데가 많으니까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 정리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쪽에서 다 나오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솔직히 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요거 하나 추가된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증명도 똑같이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거 요것도 똑같이 얘기한 거지 쌤이 이거까지. 오케이. 자, 와. 보십시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 똑같아서 이것만 좀 지울게요. 다. 기억 안 나시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거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뭘 얘기했었냐면 직선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너희들의 마인드 y는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를 m으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했었지? 네. 요걸로 이제 세우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얘와 평행하다. 뭘 준 거야? 기울기. 기울기를 마이너스 3으로 준 거지.
그리고 요 점을 지난다.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다.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헷갈리시면 역수를 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오케이?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2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인정하죠? 네. 아, 이거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이것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요. 첫 번째 조건 중점 조건, 두 번째 조건 수직 조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A점 좌표를 주고 B점 좌표를 줘서 이 두 점에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하면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한 거라고. 인정해요? 그럼 우리가 중점 조건에서 지나는 점 좌표를 하나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얼마? 2, y 좌표는 1이 되는구나. 더해서 2로 나눠서 더해서 2로 나누는 요점 2,1. 수직 조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 x에서 x 뺀 것분에 y에서 y 빼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되겠네.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 만나서 그럼 이걸 짬뽕해서 직선 방정식 구하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예요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걸 순서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기울기 수직 조건, 중점 조건, 그 다음에 두 개 짬뽕해서 직선 방정식 구해주세요. 그렇지. 근데 다 한 거죠? 네.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1 뭐라고? 아니 저 마이너스 3이 A, B의 기울기예요. 아 맞네. 네.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 집중해. A, B의 기울기를 구한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역수에서 마이너스 곱해준 얘는 3분의 1이 돼야지 기울기가. 네. 인정하죠? 이제 3분의 1 넣어주시고 식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다까지요. 다음으로 가자. 뭐야 엄청난 게 자, 어떤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했을 때 H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1-1,6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직선이 있었나봐. 여기에 수선을 내렸대. 그럼 수선의 발이 생기지. 이 수선의 발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네요. 인정하죠? 그럼 요거는 일단은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자고. 얘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기울기가 얼마야?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2죠. 기울기는 x 개수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6을 지나가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6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해주는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이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점 수선의 발 h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네.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양면에 2를 곱하면 2y-12가 되고 얘 마이너스 1이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돼서 왼쪽 넘겨주면 x 더하기 2y에다가 넘겨주면 마이너스 11은 0이다. 그리고 저 직선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었으니까 x 소거할까 y 소거할까? X x 위에 시에 2배 해주면 2x 더하기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는 0이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마이너스 5y 얘에서 1 빼면 플러스 20 y는 4 y가 4면 4를 여자리에 넣어주면 8 되니까 3 x는 3 3,4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네. 할만하죠? 네. 수직 조건 하나만 더 추가됐고 중학교 때 했었던 직선의 방정식과 크게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크게 이질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추가될 거예요. 뭔가 벌써 이상한데. 이 세제곱이요? 이건 뭐 A 더하기 B 값하고 A B 값 구해가지고 구해봐 하는 거 아니야? 얘랑 얘가 수직이다. 일반형 나와 있을 때 수직 조건에서는 x 계수 곱하기 x 계수에다가 y 계수에다가 y 계수 곱해서 더해주는 걔 0 나오면 수직이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A, B가 얼마? 2. 두 번째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떤 관계래? 평행. x 계수분의 x 계수가 y 계수분의 y 계수랑 같아야 돼. 그리고 상선분의 상선은 달라야 돼. 괜찮죠? a를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b 더하기 3되고 a 더하기 b는 3돼가지고 a 더하기 b 값, a b 값 나왔으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르고 a 더하기 b다 식 써놓고 대입해 주시면 얼마인지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쉽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자, 이 조건 맞아요. 요거는 좀 너희가 이 유형을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주세요. 보통 너희에게 완전한 직선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직선 하나를 더 줘요. 그럼 얘를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할 거고 그럼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평행하게는 안 줬을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네.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냥 대충.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직선은 A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보니까 여기 이 직선 위의 점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여기 바깥에 어딘가를 지나는 직선일 거거든. 그러면 그 점을 지나가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1번과 평행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2번과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네. 그리고 교점을 지나가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다시 얘가 1번하고 평행할 때 또는 2번하고 평행할 때 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갈 때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A값 3개가 나온다. 인정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세 직선에 의하여 평면이 6개로 나눌 때 요것도 방금 전에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조건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1번하고 평행할 때 세 직선이 이렇게 생겼지. 네.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뉘어. 2번하고 평행할 때도 6개로 나뉘겠지. 그리고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갈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뉘거든. 이해가? 네. 그래서 요 말이나 어떤 세 직선 나와 있는데 평면이,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밑에 문제에서는 아마 평면을 6개로 나누는 얘는 네 부분이라 했네.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려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려면 셋 다 평행하면 돼. 그럼 4개가 돼. 요거밖에 없어요. 인정하죠? 그리고 6개로 나뉠 때 요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봐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얘랑 평행하려면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네. 첫 번째. 두 번째, 얘랑 평행하려면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가 같으면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교점 좌표를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더해주면 3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1. 1을 요 자리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네, y는. 그럼 얘가 1,4를 지나게 하는 a의 값. 1 넣어주고 4 넣어주면 5가 되는구나. 얘가 세 번째를 만족하는 a의 값.
세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이구나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밑에서. 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두 직선과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근데 세 직선이 평행하는 문제는 불완전한 직선이 두 개인 상황에서만 문제가 나와. 거의.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보자.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4만큼짜리 정사각형인 것이 나와 있는데 세 직선 BD 그리고 BD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DE 여기 있고 그 다음 AF 여기 있고 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대요. 이것도 좌표화 시켜주면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애매하지 않나 문제가? 잠깐만. 아 X축과 Y축 나와있네. X축과 Y축 그림만 나온 줄 알았어. 그러면 D점 좌표는 4,4가 되지. 아니. 인정? 2점 좌표는 0,2 0,2가 되고 A점 0,4 0,4가 되고 얘는 뭐 원점이니까 0,0이었을 거고 F는 2,0.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수 있죠? 네. 구해줘? 네. 얘는 y는 x가 되고 기울기 1이고 원점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야? x에서 x 뺀 것분에 y에서 y 빼준 거 기울기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y절편이 2니까 얘는 2분의 1 x 더하기 2라고 봐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x에서 x 빼준 것분에 y에서 y 빼준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y절편 4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야 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따라오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h점과 i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교점 좌표를 구하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면 얘 직선 방정식이 얘였고 요 놈이 y는 x였으니까 y 자리에 x를 넣어서 x 값을 구해보면 3x는 4, x는 3분의 4. 결과적으로 이 점은 h점은 3분의 4, 3분의 4가 되는 거네. 따라오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점 좌표를 구해보면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y에다 넣어줘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2분의 1 x 더하기 2.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x 더하기 4. 넘겨주면 5x가 되고 4 넘기면 4가 돼서 x는 5분의 4. x가 5분의 4면 5분의 4를 어디다 놓나?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4니까 5분의 20이어서 5분의 12까지. 결과적으로 5분의 4, 5분의 12가 바로 이 점 좌표. 따라오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발끈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나? 아, 요게 낫겠다.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고 얘 넓이를 빼면 되네요. 오케이? 요 길이가 4였고 요 길이는 3분의 4였고 두 개를 곱해서 2로 나눠주면 3분의 8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가 2였고 요 길이는 5분의 4니까 곱해서 2로 나누면 5분의 4 나오겠네. 계산하시면 15분의 8, 5, 40 마이너스 3 곱하니까 12 그러면 15분의 얼마야? 28 그렇죠. 할만하죠? 요거까지만 나가자. 이거 앞까지만 하면 돼요. 마플만 하는 거죠 오늘. 네, 맞불고 가서. 그러면 그쵸. 쉽다 쉬워. 더 나가도 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직선사이 거기까지 합시다. 나가. 맞불 시너지도 있지 않나 근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어딨어. 에이. 저 토요일 아침 10시에 오는데. 진짜 오케이. 언제 11시까지 줄었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 개념은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내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1차함수가 하나 있어 지금. 그리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두 번째 직선이 하나 더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나 있어. 네. 오케이, 있어. 네. 그러면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이상. 네. 맞죠? 네. 우리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겠지. 그리고 교점 지나는 직선은 요점 지나가면서 이게 다 된단 말이야 이게. 네. 심지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네. 인정하죠? 교점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네. 어떻게 만드냐?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K배를 곱해요. 근데 그 K를 앞에다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희 마음이야. 네. 앞에다 곱하건 뒤에다 곱하건 K배를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해봐봐.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네. 그리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은 얼마야?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y가 되고 얘에서 를 빼면 마이너스 2 되니까 y는 2 나오지. 네. 그럼 y가 2면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만들었어. 네. 그럼 위에 거를 그대로 쓰고 아래 거에다가 k배를 곱해서 더했어. 글씨가 그러면 내가 이 마이너스 3,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0 나와. 네. 당연하잖아. 교점이니까. 당연하죠. 얘도 무조건 0이 나와. 네. k 값이 얼마든 간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는 거 같아? 근데 그러면 네. 앞뒤 둘 다 K를 곱해도 친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앞뒤 둘 다 k를 곱해도 지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시계도 앞에 K를 시계. 곱하고 K씩 뒤에 시계도 K를 곱해도 지나잖아요. 안 돼. 그건 안 돼. 한쪽에만 곱해줘야 돼. 왜요? 왜냐면 둘 다 곱해버리면 그냥 두 식을 더한 거가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 K 말고 다른 거 곱하면 돼요. 안 돼. 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값을 곱했다라고 한다면은 K와 L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건데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거의 장점이 없어져 버려. 상대가 보면 한쪽에다가만 미지수를 곱해서 더해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인정하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심한 내용인데 K에다 0을 주면 1번 직선 만들 수 있지. 네. 근데 2번 직선은 못 만들어. 2번 직선은 못 만들어. 네. 왜냐면 K에다가 얼마를 주든 간에 얘가 살아남는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다. 틀린 말이야. 2번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야. 그 얘기를 여기서 해요. K 값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만들 수 있었는데 2번 직선만 빼고. 왜 없어 봐봐요. 그런 거 아니고.
기회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어. 있어요. 있어. 여기 나오잖아. 얘를 제외하고 모두 다 만들 수 있어. 네.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 중요해요.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딱 봤을 때 너희가 이 생각을 하거든.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다 만들 수 있구나는 알아. 네. 근데 2번은 못 만든다는 걸 잘 몰라 생각보다. 왜 못 그래서 만들어요? 그거를 물어봐. 네? 왜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 너가 만들어봐. 100만 원 줄게. 이야. 아니 만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고 2번 이 K 값에다가 뭘 넣든 간에 2번 직선만 나오게는 못 만들어져.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1번식에도 K를 곱할 수 있잖아요. 2번식이랑 곱하고 그쵸. 그러면 2번식을 이렇게 되면 1번을 못 만드는 거야.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방정식이면 그냥 교점 구해가지고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지수로 나온 거 같지. 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네. 맞지? 네. 보통 이렇게 풀었잖아. 네. 그럼 얘는 언제 써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이걸로 안 풀면은 문제가 진짜 더럽게 풀리는 그런 문제를 내. 예를 들어서 교점 좌표를 구하면 막 111만 1500 막 그렇게 나와. 교점이 못 구해. 교점 네. 못 구하게 나와. 그렇게 내. 이거 이렇게 풀어야만 풀리게끔 문제를 낸다고. 네. 그럼 이거를 이 방식으로 풀면은 망해요, 진짜. 그래놓고 이제 선생님 계산이 너무 어려워 얘기하지. 아 계산 안 끝나면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되게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를 낸다고. 네. 이렇게 풀면 망하는 문제를 내, 진짜.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놔야 돼. 2번식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얘를 1번 직선이라고 봐주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봤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고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네. 여기 얘기하죠. K 값에 관계없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네. 밑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 문제는 말 그대로 K 값에 관계없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럼 요거 두 직선의 교점 좌표 구해주세요 한 거야 지금. 네. 이걸 연립반응식 하는데 이거 두 개. 인정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로 묶어놨죠? K로 안 묶여져 있으면 K로 너희가 묶어줘야 돼요 강제로. x 빼기 3에 K배 가로 열고 y-1은 0.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3,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네. 인정하시죠? 네.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문제들을 봐보더라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K로 이거 전개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개를 하시면 x 더하기 kx에다가 마이너스 y 더하기 ky 마이너스 2k는 0이 되고 얘네들을 k 그러면 x 마이너스 y에다가 k 가로 열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여서 얘는 0과 얘는 0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차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래. k 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기억.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참이야 버디샤. 참.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나타낼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1번 직선이야, 2번 직선이야. 2번. 그럼 내가 아까 2번 직선 만들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2번 직선 못 만들지. 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오. 오케이? 뭐말이. 3번 y는 x를 나타낼 수 있다, y는 x는 나타낼 수 있죠. k 0 넣으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제체회. 아니 2번 제외라고 했었잖아. 틀린 말. 아니 그래서 와. 기억 디귿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이야. 이해 가시죠? 네. 거기까지 보기 문제 좀 잠깐. 아, 이거 끝났네. 그냥 제가 100문제 할게요.